안녕하십니까? 평생 건강의 등대 지혜의 샘비 채널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혹시 이놈의 허리,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온갖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달고 살아봤지만 여전히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며 남몰래 한숨 쉬며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진료실에서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참 무거워집니다. 만 보걷기는커녕 잠깐 서 있기만 해도 무릎이 뻐근해서 주저앉고 싶고, 자려고 누우면 어깨 통증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계단이라도 만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심정, 왜 모르겠습니까?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약과 주사는 그저 잠시뿐이니 평생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에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그 생각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찾아낸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강력한 통증 해방의 비밀 3가지를 아낌없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3군데를 매일 밤 따고 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꾸준히 문지르고 자극해보세요. 거짓말처럼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잃어버렸던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 지혜의 샘비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의 샘물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아픈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평생 써먹을 건강 비법 꼭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통증의 근원은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아니 원장님, 허리랑 무릎이 아픈데 왜 허벅지를 만지라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바로 어깨, 허리, 무릎 통증에 숨겨진 주범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기명의 어르신 72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몇 년간 50견으로 어깨가 너무 아파서 머리 감는 것은 물론 옷 입는 것조차 고역이셨어요. 밤에는 욱신거리는 어깨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아프니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얼마 안 가 허리와 무릎까지 덩달아 아파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뿐 통증은 금세 다시 찾아왔고 점점 외출도 꺼리게 되고 우울감마저 느끼셨다고 해요. 제가 어르신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뜻밖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어깨 주무르는 것보다 이 허벅지 앞쪽을 매일 꾸준히 문질러 보세요.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가 풀리면 자세가 바로 잡히면서 어깨, 허리, 무릎이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속는 셈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제가 알려드린 허벅지 앞쪽 부위를 정성껏 문지르셨답니다.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느껴지던 극심한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한 달쯤 꾸준히 하셨을까요? 기명의 어르신께서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정말 기적 같아요. 팔을 끝까지 올려도 어깨가 너무 편하네요. 똑똑 소리 나던 것도 없어졌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허리랑 무릎 아팠던 것도 같이 좋아졌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어르신 눈가에는 그간의 고생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직근이라는 긴 근육 때문입니다. 이 근육은 골반 앞쪽에서 시작해서 무릎뼈 아래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마치 강력한 고무줄처럼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앉아 있거나 잘못된 자세를 반복하면 이 근육이 짧아지고 뻣뻣하게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뭉친 근육은 골반을 앞으로 잡아당겨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게 만들고
동시에 무릎 관절에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심지어 골반과 연결된 등 어깨 근육까지 긴장시켜 어깨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앞으로 기울었던 골반이 제자리를 찾고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던 압력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치료 임상 연구에서도 이 부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무릎 앞쪽 통증과 허리의 과도한 전만, 굽음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지르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그리고 양쪽 골반 앞쪽에 손을 대보면 툭 튀어나온 뼈가 만져질 겁니다. 그 뼈에서 무릎뼈 방향으로 손가락 3마디 정도 내려온 지점, 혹은 그 뼈와 무릎뼈 중간 지점에서 살짝 이쪽을 찾아보세요. 바로 그 부위가 우리가 공략할 지점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이나 2번째, 3번째 손가락을 이용해 그 부위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말고, 시원하다 혹은 살짝 뻐근하다 싶은 정도의 압력으로요. 그 상태에서 좌우로 천천히 510회 정도 문질러주세요. 딱딱하게 뭉친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에 집중하면서요. 숨은 편안하게 내쉬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쪽 다리에 12분 정도 하시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처음에는 좀 아플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근육이 풀리면서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푸는 것은 단순히 다리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2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 몸의 기초이자 작은 우주, 발바닥에 숨겨져 있습니다. 발바닥이 아픈 것도 아닌데 거길 왜 마사지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발바닥을 매일 자극하는 것은 놀랍게도 허리, 무릎, 고관절 등 전신 관절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철수 어르신, 69세, 50대 후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인한 만성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전기가 흐르듯 찌릿하고 저려와서 좋아하시던 등산은 커녕 시장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죠. 안 해본 치료가 없었습니다. 주사, 물리치료, 도수치료, 한방침 치료까지. 하지만 효과는 늘 잠시뿐이었고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상태가 되셨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주변에서 수술 후에도 재발하거나 더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기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셨죠. 그러다 제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허리를 거의 펴지 못한 채 힘겹게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여러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수술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우선 이 발바닥을 꾸준히 문질러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은 당연히 의아해하셨죠. 아니,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 왜 발바닥을? 저는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온몸의 신경과 장기가 연결된 반사구라는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허리나 다리 쪽과 연결된 부위를 자극하면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 기능을 활성화시켜 통증 완화에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이철수 어르신은 하루 2-3번 TV를 보거나 쉬실 때 편안히 앉아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용천혈 부근, 과 발 뒤꿈치 안쪽을 집중적으로 문지르셨다고 해요. 놀랍게도 마사지를 시작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것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셨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다리 저림도 눈에 띄게 줄었고 저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거의 짚지 않고 걸어오시며 원장님, 지팡이 없이 걷는 날이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며 소년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바닥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의 아치를 지지하며 걷는 자세를 미세하게 교정하는 효과가 이철수 어르신께 특히 잘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됩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고마운 물질이죠. 실제로 여러 의학 연구에서도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꾸준히 발 마사지를 시행했더니 통증 지수가 크게 감소하고 수술 후 환자들의 통증과 진통제 사용량도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발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염증 물질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돕고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극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편하게 굽혀 손이 발바닥에 쉽게 닿도록 하세요. 허리가 불편하시면 벽에 기대 앉아 한 발씩 하셔도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꾹꾹 눌러주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 용천혈 부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아주 시원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밑부분까지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마사지해주세요. 누를 때 유독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곳이 몸의 다른 부위와 연결된 신호일 수 있으니 너무 세게 말고 부드럽게 반복해서 자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발에 2에서 3분 정도 투자하시고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혼자 하기 힘드시거나 손가락 힘이 약하시다면 작은 테니스공이나 골프공 혹은 시중에 파는 마사지볼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굴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발바닥 건강이 바로 전신 건강의 뿌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무릎 뒤쪽, 오금에 있습니다. 이곳은 한의학에서 이중혈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인데요. 특히 허리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시며 서서 고된 노동을 하셨던 최순자 할머니, 75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40대부터 이미 무릎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고 70대에 들어서면서는 지팡이 없이는 집 앞 계단조차 오르내리기 힘들어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령의 나이와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시다가 상태가 더 나빠져 결국 휠체어 신세까지 지게 되셨죠. 진통제와 주사도 더 이상 듣지 않아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뵙고 무릎 상태와 함께 허리 상태도 살펴보니 오랜 세월 허리를 굽히고 일하신 탓에 만성적인 허리 통증도 매우 심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다른 치료와 병행하여 매일 주무시기 전에 딱 5분만 이 무릎 뒤 오목한 부분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그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 뒤쪽 오금을 5분 정도 꾹꾹 눌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아프던 무릎보다 오히려 평생 달고 살았던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다는 점이에요. 오금 마사지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차부터는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3주째가 되었을 때는 거의 40년 넘게 할머니를 괴롭혔던 만성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니, 무릎 아파서 눌렀는데 평생 고생한 허리가 먼저 좋아지다니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라며 저에게 연신 신기해하셨죠. 한 달 후 검사에서는 무릎 관절 주변 염증 수치 감소는 물론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 또한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무릎 뒤를 눌렀는데 허리가 좋아졌을까요? 무릎 뒤쪽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즉 오금의 정중앙에 위치한 이중혈은 한의학에서 요배통, 허리와 등 통증의 요혈, 핵심 혈자리로 불릴 만큼 허리질환 치료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곳입니다. 이 위중혈은 우리 몸의 뒷면을 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방광경락이라는 중요한 에너지 통로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중혈을 자극하면 방광경락 전체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특히 허리 부위의 기혈순환이 촉진되고 뭉친 근육과 신경의 긴장이 풀어져 요통이 효과적으로 완화되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직접 허리를 주무르기 힘들거나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릎 뒤쪽을 자극하는 간접적인 방법만으로도 뛰어난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위중혈을 제대로 자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거나 편안하게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러면 무릎 뒤쪽에 가로로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의 정중앙, 만져보면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이중혈입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이 부위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너무 아프지 않게 약간 뻐근하다 싶은 정도로 3초 정도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빼며 떼어줍니다. 급하게 떼지 마시고 혈액이 다시 퍼져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누르고 떼는 동작을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합니다. 너무 아프지 않게 규칙적으로 자극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방법은 특히 허리 디스크로 인해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 오래 서 있거나 걸어서 허리와 다리가 모두 아플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만 무릎 뒤쪽에 정맥류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무릎 관절 자체에 염증이 심해 붓고 열이 날 때는 이 지압을 피하고 냉찜질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밤 5분 이 간단한 오금 마사지로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과 무릎 불편감에서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핵심 부위 마사지법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집에서 혼자 하실 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절대 무리한 힘은 금물. 아프면 더 효과가 좋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시원하면서도 약간 뻐근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압력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둘째, 뼈가 아닌 근육을 마사지하세요. 특히 관절 부위나 뼈가 돌출된 곳을 직접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부드러운 근육 부위를 공략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골밀도가 낮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따뜻하게 준비 운동. 마사지 전에 해당 부위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해주면 근육이 이완되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넷째,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합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서 근육이 함께 이완된다고 상상하며 마사지하세요. 다섯째, 꾸준함이 생명. 한 부위당 2에서 3분 내외로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내 몸 상태 확인은 필수. 관절에 염증이 심해 붓고 열이 날 때는 마사지보다 냉찜질과 휴식이 우선입니다.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 골다공증이 심한 분, 혈전 위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시행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꾸준히 하시면 빠르면 일주일, 보통 2-3주 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통증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죠?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방법이나 이치를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마사지 정말 훌륭한 방법이지만 여기에 몇 가지 건강한 습관을 더하면 그 효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통증 관리 시너지 3종 세트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5분 투자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이죠.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고양이소 자세는 척추 유연성을 높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리를 펴고 상체를 천천히 숙이는 스트레칭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과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무리하지 말고 각 동작을 1530초 유지하며 23회 반복하세요. 두 번째는 몸의 염증을 줄이는 식단입니다. 통증의 상당 부분은 염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짠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 가공식품, 튀긴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키니 되도록 줄이세요.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베리류와 짙은 잎채소,
건강한 지방이든 견과류를 충분히 드세요.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이나 생강도 천연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식단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질 좋은 잠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윤활유와 같아서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루 7, 8잔의 물을 꾸준히 드세요. 잠을 잘 자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되고 재충전되므로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숙면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체중이시라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 마사지, 5분 스트레칭, 식단 조금 바꾸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통증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비밀,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5분 마사지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강 습관들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좋습니다. 1주일, 2주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편안해지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저 박민수와 저희 지혜의 샘비 채널이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약보다 좋은 뱃살은 쏙 빼주고 혈관은 젊어지게 만드는 최고의 아침 습관 3가지에 대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건강 지혜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통증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